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67강은 궤변과 황희정성, 명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궤변을 퍼붓는 그런 장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유명한 재상이죠. 황희정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궤변, 그리고 황희정성이 누구인가, 양시론, 그리고 황희정승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으며 공정했을까? 이러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명가는 서양에서 말하는 궤변론자 소피스트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서양에서 소피스트 하면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소크라테스와 같이 활동함으로써 이제 그 널리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진리보다는 사익, 돈을 추구했던, 그래서 재판이나 정치적인 웅변에서 그런 잔 기술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명가라는 말 자체만 보면은 나쁜 것이 없죠. 이름과 실제가 일치해야 한다. 그런 이제 주장인데 실제로는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흐르고 말았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상가들,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을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한다면은 여기죠. 이 명가들은 거리의 마술사, 부채를 들거나 다묘를 두른 채 술잔을 빙빙 돌리면서 무언가 열심히 중얼거리며 이상한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궤변이란 말은,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나 궤변론자들은 허무맹랑한 말솜씨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들이 말 속에 깊고 정연한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건지,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궤변이란 말 자체만 보면은 이 궤자가 속일 궤자예요. 그리고 말 잘할 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하는 말, 얼른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거짓, 추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궤변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경광부회라 해서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이치에 맞게 한다는 그런 뜻의 말이 있고, 분토지연, 병과 흙 같은 말이라고 의미고, 삼인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반대말은 대변 양누리라고 해서 위대한 웅변은 눌변과 말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다. 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자, 황희정성이 누구인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문신임에서 재상이었는데요.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종대왕이 가장 신임했던 재상입니다. 관직 생활은 60년을 했는데 세종대왕 7세 때 영의정만 18년을 했어요. 성격이 원만하여 존경을 받았고 신문에도 뛰어났으며 관료 생활 중에 많은 치적과 또 일화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맹사성과 더불어서 청백리에 귀감이 된 분입니다. 영의정이라고 하는 벼슬은 다 아시겠지만 의정부의 정일품 최고 관직으로 영상이라고도 부르고 오늘날에는 국무총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항의와 관련된 일화 중에 농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황희는 20살 때 진사벼슬을 했는데요. 친구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을 지나다가 잠깐 쉬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논을 갈고 있던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한쪽으로 막 오라거든요. 귀옛말로. 누른 소가 사실 검은 소보다는 일을 더 잘합니다.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아니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모르시는 맞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보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황희정승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는지 싶습니다. 양시론이 나오는데요. 둘이 다 옳다는 겁니다. 하루는 두 계집종이 다투다가 황희 앞에 와서 서로 구하는 겁니다. 내 말이 옳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황희는 두 종에게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아니 대감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그런 법이지 어찌 둘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 나라 일도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희정승이 그래 당신 말도 옳소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양시론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것을 물론 이제 황희정승의 유연한 사고와 관대한 성품을 칭송하는 일화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런데도 어딘지 궤변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친일파들도 자기들이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은 궤변적인 논리로 이렇게 변명하는 걸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물론 앞에 일화들이 황희에 대한 청렴 결백 평가와 더불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황희는 사소한 일에 관대했지만은 중요한 국사에서는 시비곡직, 옳고 그르고 굽고 거둠 이걸 분명히 했다고 하래요. 예를 들어서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여기에 이제 적극 반대하다가 유배를 갑니다. 이렇게 소신을 뚜렷한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양녕대군이 누굽니까? 세종 이방원의 적장남이고 세종대왕의 큰형입니다. 이 사람은 스승이 들어오자 방석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다가 스승을 향해서 개짖는 신용을 하고 공중 행사가 있을 때도 혼자 새 덫을 놓아서 참새 사냥하고 기생 출신을 궁으로까지 데려와서 첩을 삼고 그래서 태종은 그녀를 사형에 처했는데 양령이 그 아버지에게 대들기를 아버지 역시 여러 여인을 첩으로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졌다고 그래요. 모든 신하들이 폐쇄자를 주장할 때 이조 판소했던 이렇게 황희를 비롯한 몇 명만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양녕대군은 사제로 나온 후에도 비행이 그치질 않아서 심지어 자기의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충격을 받아 아들이 목을 자결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개의정남 때 세종대왕의 그 편에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과 세종대왕의 적장손이죠. 단종을 사사시키라고 간청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의 자리를 빼앗은 세종대왕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그런 설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양녕대군은 시와 서에 능했고 국보 1호 숭례본에 현판 글씨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사진은 영월에 있는 청룡포로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단종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이렇게 물로 헤어싸여 있고 뒤에는 큰 산이 있어서 지금도 섬과 같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어몽들한 사람이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단종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황희정성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보통 이제 흔히 황정승이 빗물이 줄줄 새는 집에서 방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서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56년 관직 생활을 했고 24년 재상했고 18년을 영의정을 했는데 과연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황희정승이 받은 녹봉 1년에 쌀 100가마 엄청 많은 겁니다. 10만 평이 넘는 땅, 100명이 넘는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황희정승이 10여 차례나 노비를 뇌물로 받아 문제를 일으켰다. 그 일로 세종이 여러 번 그를 혼낸 적이 있다. 이런 집이었을까요? 이런 집이었을까요? 황희는 또 정말 공정했을까? 사위 서달이 아전 표운평을 말하자면은 그
인사하지 않는다고 작대기로 두들겨 패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형조 판서였던 서선이 이제 서달의 아버지죠. 그리고 서달의 장이었던 황희가 둘이 공작에 착수하는데요. 피해자의 아내죠. 철을 협박하고 뇌물로 그 친족을 회유하고 수령에게 압력을 가해서 서달의 노비에게 그 살인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나중에 세종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져서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황희는 또 며칠 뒤에 복직을 합니다. 서달은 사형을 면하고 곤장 100대와 삼천리 유배, 3년치 노역지를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그 죄를 닦아버렸습니다. 처남들의 황희정성의 처남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세종대왕에게 호소해서 그걸 구해주었고 관청에서 몰수한 장남의 과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무백관 벼슬들을 18등급으로 나눠서 그 주에 따라 지급하는 건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를 짓게 해서 소출의 10분의 1 세금으로 받는 걸 말합니다. 과전을 돌려받게 하려고 세종에게 로비도 했다. 또 황정성은 서자인 황중생이 세자궁에 들어가서 금잔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고 나중에 보니까 그 차남 황보신이라는 인물은 더 많이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황중생의 성만 조씨로 바꾸는 것으로 처벌을 면하겠다. 또 심지어 비리와 간통도 저질렀다는 설이 있어요. 황희가 대사원 시절에 승려로부터 금을 뇌물로 받아서 황금 대사원이라 불리기도 했다는 거고 세종실록에 보면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아 뇌물을 받았으나 그의 심술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른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 모함했다는 거죠. 이렇게 청렴결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또 박포의 아내가 종과 간통한 사실을 알아차린 우두머리 종을 죽여버리고 도망해서 서울의 그 황희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살았는데 이때 황희가 간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서 이중 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1996년 15대 총선 직후에 여소야대, 여당보다 야당 수가 많은 거죠. 국회의원 수가. 이때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무소속 의원 11명을 영입한 사건을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에서 이를 의원 빼가기라고 비판하자 박희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부동산을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이라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이 나왔는데 이후 정치권에서 여야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서 2020년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을 한자로 바꾼 아시타비, 내가 옳고 아시타비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 말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가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름과 실제가 일치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서 나온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흐르고 말았다.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 양시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살인자 사리를 살려냈던 이야기, 처남들과 서자를 관대하게 용서했던 이야기, 그리고 내로남불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